집중치료실 내부로 이속 중입니다. 혈압 다시 하락합니다. 문 닫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한빛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준서입니다. 저는 지난 18년간 소화기 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위험한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제가 근무하는 대전 한빛병원 응급실에 76세 김모 씨가 급히 실려 오셨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극심한 복통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계셨습니다. 옆에 계신 부인께서는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요? 즉시 CT 촬영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 속에 주먹만한 덩어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위석증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상태로 장폐색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응급내시경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 김 씨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뭘 드셨냐고요? 그분의 대답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감 2개와 계란찜을 드셨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요. 여러분, 이것은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위석증 환자가 최근 5년간 약 58%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이 가을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감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감으로 인한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타닌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강력한 단백질 응고 작용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닌이 위 속에서 단백질을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치 접착제처럼 단백질들을 서로 붙어버리고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 덩어리가 점점 커지고 딱딱해지면 위석이 됩니다. 인천의대 소화기내과 박 교수팀이 3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가을철 위석증 환자 234명을 분석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 189명, 그러니까 80%가 넘는 분들이 감을 잘못 먹은 경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위석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덩어리가 장으로 내려가면 장폐색이 생기고 심하면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닌 단백질 복합체가 혈액으로 들어가면 신장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건국대병원 신장내과 자료를 보면 감을 잘못 먹어서 신장 결석이 생긴 환자가 한 해에 평균 52명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과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계란과 모든 고단백 음식입니다. 계란은 완벽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아미노산 구성이 이상적이고 소화 흡수율이 98%에 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드십니다. 건강에 좋으니까요. 하지만 단감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재앙이 됩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단감의 타닌이 만나는 순간 불용성 침전물이 생성됩니다. 이건 위산으로도 거의 분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치료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모 C입니다. 만성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으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자세히 문진을 하면서 평소 식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단감 1개와 계란말이를 드셨습니다. 거의 매일 같은 메뉴였습니다. 저는 즉시 식단 조정을 권했습니다. 단감은 오후 3시 간식으로 옮기고 계란은 점심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다시 오셨을 때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단지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요. 가톨릭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감과 계란을 동시 섭취한 경우 위 배출 시간이 정상보다 평균 3배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혈중 요산 수치도 평균 28% 상승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단감과 계란은 무조건 5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가능하면 완전히 다른 끼니로 분리하십시오. 아침에 계란 드셨으면 단감은 저녁 전 간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계란뿐만이 아닙니다. 새우, 오징어, 게,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모든 고단백 식품이 해당됩니다. 특히 해산물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산물 단백질은 감의 탄닌과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부산수산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감과 꽃게를 함께 먹은 경우 복통 발생률이 일반 식사보다 7배나 높았습니다. 명절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게장 먹고 후식으로 감 먹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고구마와 감자입니다. 겨울 간식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군고구마와 단감이죠.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함께 드십니다. 달콤하고 따뜻해서 좋은 조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소화기관의 폭탄입니다. 고구마에는 복합 탄수화물이 아주 많습니다.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에 감의 탄닌까지 더해지면 소화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구마는 장내 발효를 일으킵니다. 가스가 차고 배가 불러옵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이 발효 과정이 과도해지고 그 결과 심한 복부 팽만과 트림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건 위산 역류입니다. 고구마와 감이 위에 오래 머물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옵니다. 특히 저녁에 먹고 바로 누우면 정말 위험합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위산 역류가 훨씬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1세 박모 C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2년째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식습관을 조사했더니 매일 저녁 8시쯤 군고구마와 단감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간식으로 드신 거죠. 그리고 9시쯤 주무시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습관을 즉시 바꾸라고 했습니다. 고구마는 점심 식사로 옮기고 단감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증상이 70% 이상 좋아졌습니다. 2년 동안 못 고쳤던 식도염이 단지 먹는 시간만 바꿨는데 나아진 겁니다. 연세대 의대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와 감을 저녁에 함께 먹은 그룹에서 야간의 위산역류 발생률이 무려 4.7배 증가했습니다. 제 권고사항입니다. 고구마는 점심 식사나 이른 오후에 드세요. 단감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녁 7시 이후에는 둘 다 드시지 마십시오.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전, 감자조림 먹고 후식으로 감 먹는 일 없도록 하세요. 최소 4시간은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도토리묵과 모든 고탄인 식품입니다. 도토리묵은 전통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독 작용을 한다고들 하죠. 실제로 도토리에는 타닌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문제는 감도타닌이 많다는 겁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타닌 과잉 섭취가 됩니다. 타닌이 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장 운동이 멈춥니다. 타닌은 장 점막을 수축시키는 수렴 작용을 합니다. 적당하면 설사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하면 심각한 변비를 유발합니다. 둘째, 철분 흡수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타닌은 철분과 결합해서 불용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아무리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흡수를 못합니다. 제가 진료한 74세 최모 씨 사례입니다. 만성 빈혈로 고생하셨습니다. 철분제를 6개월째 드시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식습관을 조사했습니다. 거의 매일 점심에 도토리묵 무침을 드시고 후식으로 곶감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5년째 그렇게 드신 거죠.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도토리묵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고 곶감은 아예 끊으라고 했습니다. 대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추천했습니다. 2주 후 재검사를 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정상 범위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안 되던 게 식단만 바꿨는데 된 겁니다. 고려대 의대 혈액학과 데이터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타닌 섭취량이 많은 그룹에서 철결핍성 빈혈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도토리묵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도 타닌이 많습니다. 단감 먹을 때 차 마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은 간격을 두십시오. 잠깐 영상 일시 정지하시고 지금 바로 냉장고 여세요. 혹시 단감과 계란이 함께 있나요? 혹은 고구마와 단감이 나란히 놓여 있나요? 그럼 당장 분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부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절대 피해야 할 음식 조합입니다. 이제부터는 감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은 영양이 아주 풍부한 과일입니다. 비타민C가 중간 크기 한 개에 약 63mg 들어 있습니다. 이건 하루 권장량의 80%가 넘는 양입니다. 베타카로틴도 풍부합니다.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돼서 시력 보호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칼륨도 많습니다.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그럼 이런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 잘 익은 감과 유제품을 결합하십시오. 완전히 익어서 물렁물렁해진 감을 으깨서 무가당 요구르트나 따뜻한 우유에 섞어 드세요. 여기에 꿀 한 스푼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왜 이 조합이 좋을까요? 우유나 요구르트의 단백질이 감의 비타민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제품의 칼슘과 감의 비타민이 만나면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완전히 익은 감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떫은 단감을 쓰면 앞서 말씀드린 타닌 단백질 문제가 생깁니다. 완숙한 감은 타닌이 불용성에서 수용성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영양팀 연구에 따르면 완숙감과 유제품을 함께 먹은 그룹에서 칼슘 흡수율이 35% 증가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우유의 트립토판과 감의 마그네슘이 만나서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자기 전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드시면 더 깊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단감과 견과류를 함께 드십시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이 감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입니다. 단감만 단독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2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75%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견과류의 비타민 E와 감의 비타민 C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세포 노화를 늦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감과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먹은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오후 간식으로 단감 반 개와 호두 5알 정도 드세요. 혹은 으깬감에 잘게 부순 견과류를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 한 줌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곶감과 생강차를 결합하십시오. 곶감은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영양소가 농축됩니다. 특히 칼륨과 식이섬유 함량이 아주 높아집니다. 여기에 생강차나 계피차를 곁들이면 훌륭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생강과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곶감의 천연당과 생강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가 균형을 이뤄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이 조합은 소화도 돕습니다. 생강과 계피는 위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곶감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한림대 의대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곶감과 생강차를 함께 먹은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약 28% 낮았습니다. 이제 감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뇨병 환자입니다. 단감은 당지수가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잘 익은 감은 당지수가 75 이상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하루 반 개 이내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입니다. 감의 타닌이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속 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식후에 소량만 드세요. 하루 한 개를 넘기지 마십시오. 셋째,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입니다. 감은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드시기 바랍니다. 넷째, 철분제를 복용 중인 환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제를 드신다면 약 복용 전후 4시간 이내에는 감을 드시지 마세요. 다섯째, 복부 수술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수술 후 최소 3개월은 감을 피하십시오. 특히 떫은 감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수술 후 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을 드시면 장폐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가 있어서 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단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계란과 모든 고단백 식품, 고구마와 감자, 도토리묵과 고탄닌 식품입니다. 이들은 최소 5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감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완숙감과 유제품, 단감과 견과류, 곶감과 생강차를 조합하세요.
감은 하루 1개, 일주일에 3개에서 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당뇨병, 위장질환, 신장질환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드세요. 감은 반드시 식후에 드시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떫은 감보다는 잘 익은 감이나 단감을 선택하세요. 타닌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여러분, 18년간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은 우리나라 가을의 대표 과일입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중장년층, 노년층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 조합이 나이 들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식과 약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감을 올바르게 드시고 건강한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 감을 어떻게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더 위험한 음식 조합을 공개합니다. 귤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이것 때문에 매년 수백 명이 병원에 실려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대전 한빛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준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